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 볼 건데 아시아를 좀 볼게요. 이제 지난주에 쭉 다른 대륙들을 봤고 아시아도 많이 복잡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하면 진짜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나라들을 다 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보죠. 여러분 형광펜 필요해요. 아시아를 우리 구역별로 나눌 거기 때문에 먼저 러시아는 유럽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들어가니까 빼고요. 우리나라랑 국경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군요. 자, 해서 이 정도 잠깐만 색깔을 여러분이 하나 지정을 하셔서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몽골.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 다음에 대만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북한, 일본, 몽골, 중국, 대만까지 여기를 우리는 동아시아 혹은 동부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동부아시아라고도 하고 그냥 동아시아라고도 합니다. 나라 몇 개 안 되죠? 그 중에서 몽골이란 나라를 한번 보세요. 몽골 위치 한번 보세요. 자, 몽골 같은 경우는 중국 위에 있고 어때요? 사방이 대륙 땅으로 둘러싸여 있지, 그치?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없는 나라를 우리는 내륙국이라고 부르죠. 사실 또 몽골은 여기 아래 보면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여기가 외몽골이고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 중에 또 내몽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국에 살아있는 소수민족 중에 중국에는 몽골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선족이 여기 연변이 있죠. 연변 자치주가 중국에 있는데 역시 조선족, 즉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조선족과 외몽골 자치주가 본국에 살아있는 소수민족이 되는 겁니다. 중국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의 아랫부분을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역시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리는데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 동남아시아가 나올 겁니다. 동남아시아는 여기 보이죠? 필리핀. 진짜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 필리핀. 자, 일본도 섬나라예요. 우리가 지리할 때 자, 일본처럼 섬들이 어때요? 여기가 지금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섬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큰 일본의 본섬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혼슈. 그 다음에 이 아래 세 번째 섬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데 시코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규슈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큰 4개의 섬과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섬들이 어때요? 줄지어 있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줄지어 있는 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줄 서 있다. 열자를 쓰고 섬도자를 써서 일본 열도. 그래서 땡땡 열도라고 말하면 그건 뭐야? 섬은 섬인데 섬들이 줄지어 있는 게 열도야. 근데 또 어떤 지도를 보다 보면 군도라는 단어도 쓰지. 군도는 뭐냐면 섬들이 줄지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거야. 뭉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봐봐. 따다 이렇게 섬들이 뭉쳐 있으면 우리 이런 걸 또 군도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일본 열도가 있고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필리핀은 열도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다음 필리핀 군도라고도 하진 않아. 너무 많아, 섬이. 너무 많아서. 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섬나라 필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보이죠. 자, 선생님 색깔 바꿔서 지금 줄치는 나라들이 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줄치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됩니다. 먼저 섬나라 필리핀 봤고요. 여기 보세요. 인도네시아라고 써있는, 자, 이 나라는 어떤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기도 섬 이름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은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여기 보면 정사각형 모양의 이 섬 보이죠? 이 섬 중에서 이게 국경선입니다. 이게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 아랫부분은 인도네시아고요. 보르네오 섬의 이 윗부분 보이죠? 이 윗부분은 브루나이 공화국,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말레이시아라고 써있는데 이 위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줄치고 여기는 뭐라 나라가? 브루나이가 됩니다. 브루나이. 그래서 브루나이 섬 윗부분에 브루나이라고 쓰시고요. 이 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니까 이렇게 줄을 쳐주세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봐.
이 브루나이랑 반반 갉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 있고 여기 섬도 보이죠? 이 섬. 자, 이 섬이 셀레베즈 섬입니다. 큰 셀레베즈 섬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 되겠지. 수마트라 섬이 있고 자바 섬이 있습니다. 자바 섬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어서 자바 섬의 이쪽 여기까지는 인도네시아고요. 이쪽 오른편으로는 쓰세요. 나라 동티모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도 써놓고 이 나라도 어디에 들어간다?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동티모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섬인데 섬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그래서 이쪽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도네시아고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이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뉴기니. 근데 파푸아뉴기니는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왔어. 섬을 반으로만 잘라놨고,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형광펜을 쓰지 마세요. 나라 이름만 쓰세요. 그냥 파푸아뉴기니가 있고, 파푸아뉴기니는 저기 선생님 벽에 붙여져 있는 세계지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호주에 보면 섬이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어때? 분홍색이지, 그치? 분홍색이 파푸아뉴기니야. 그래서 그거는 파푸아뉴기니 아니야. 그거는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그건 동남아시아에 들어가고, 초록색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에 들어가요. 파푸아뉴기니는. 그래서 여긴 그냥 줄을 치지 마세요. 이쪽에 나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인도네시아는 이 섬, 뉴기니 섬에 보르네오 섬에 셀레비즈, 스마트라, 자바 섬을 중심으로 역시 무수하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정말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구 4위. 다시 뭐라고? 세계 인구 4위입니다. 인도네시아 큰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삼면이 바다로 지도 보셔야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땡땡 반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삼면이 바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땅 이름이 한반도죠. 우리나라의 땅 이름은 한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땅 보이죠? 이것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땅 이름은 말레이 반도예요. 말레이 반도. 그 말레이 반도 아래에 있는 나라가 이만큼, 여기 지금 이만큼 빗금친 이 나라가, 자, 이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말레이시아 끝부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색칠을 하세요. 아주 쬐끄맣게 색칠을 하고, 이 나라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라고 쓰시고 이 나라도 형광펜 조치겠습니다. 같은 색으로 이 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레이 반도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래서 굉장히 쬐끄맣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말레이 반도 말고 여기 미얀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이 색깔 있는 펜으로, 볼펜으로 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방글라데시는 아니에요. 미얀마까지. 오케이. 선생님 지금 주친 나라들 형광펜 붙여볼게요. 미얀마. 위치 여기입니다. 미얀마. 라오스가 위에요. 그 아래가 캄보디아. 라오스 아래가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 위에 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이 나라 타이. 그 다음에 이쪽에 라오스와 캄보디아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베트남 나라 큽니다. 베트남까지.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파란색으로 주친 나라들이 바로 어떤 나라들이야? 동남아시아입니다. 쓰세요. 여기를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말합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주친 나라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형광펜 빌려줘요. 알겠어요. 여러분, 세계지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정말 잡스러울수록 많이 맞아요. 잡스러울수록. 어떤 나라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인가 생각하면서 먹으세요.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아, 동남아시아에 정말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동아시아 나라 몇 개 안 되죠, 정말. 그지?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포진돼 있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치? 세계 GDP 3위 아직 일본입니다. 3위야 아직까지. 중국 2위. 전세계 GDP 2위, 3위가 포진돼 있는 대륙이 동아시아입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동남아시아는
적도가 지나갑니다. 이쪽에. 이 아래에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덥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 굉장히 복잡하다고. 여기가 교통의 유충지예요. 동남아시아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예전부터.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종교도 언어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베트남이 좀 특이합니다. 사실 베트남은 위치상으로는 동남아시아인데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지배를 1000년 동안 받았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문화권으로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가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위치는 동남아시아인데 문화권으로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역사에서는 베트남이 들어가요. 동아시아에.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다. 자, 그 다음 이제 색깔 바꿔야겠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쓸 나라 우리가 볼 아시아는 남부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는 나라가 딱 6개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2대 2대 2로 외우세요. 둘둘둘 2, 3은 6. 왜? 2대 2대 2라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먼저 미얀마랑 국경돼 있고 부탄 아니 중국 아래에 있는 부탄. 선생님 초록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탄. 그 다음에 부탄 아래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옆에 네팔, 히말라야 산맥과 가까운 네팔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자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섬나라. 인도 옆에 스리랑카라는 섬나라가 있고요. 여기 위에 인도 위에 파키스탄까지 딱 6개의 나라가 남부아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남부아시아라고 쓰시면 되겠죠? 남부아시아. 그래서 남부아시아는 나라가 몇 개다? 6개. 6개. 그래서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2대 2대 2로 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요. 봐요. 이제 볼펜을 쓰세요, 여러분. 형광펜 썼기 때문에 자, 볼펜으로 파키스탄이랑 네팔을 아니 잘못 말했다.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를 같은 색깔 볼펜으로 젖혀보세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런 다음에 어디 귀퉁이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쓰세요. 이쪽에다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남부아시아라고 한 다음에 1 그래서 두 나라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까지 안 써도 돼요. 줄여요. 방글라 해놓고 땡땡. 이 나라는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두 나라는 그래서 이슬람교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인도랑 네팔을 같은 색 볼펜으로 줄을 치세요. 인도와 네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쓰시면 되죠. 인도, 네팔. 자, 이 두 나라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탄이랑 섬나라 스리랑카 있죠. 섬나라 스리랑카를 같은 볼펜으로 줄 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부탄과 스리랑카. 불교입니다. 그래서 남부아시아는 외우기가 참 좋아요. 2대 2대 2. 2대 2대 2. 6나라. 둘둘둘. 외우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남부아시아까지 봤어요. 그럼 아시아가 아직도 몇 개가 남았을까요? 하나 남은 것 같아? 아니야. 2개 남았어. 자, 아시아는 아직도 2개가 더 남았어요.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애들은 다 해야죠.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애들. 자, 그러면 색깔을 또 바꾸죠. 바꿔서 이제 파키스탄 빼고 나머지 스탄 국가들 있죠. 파키스탄 빼고 스탄 국가들. 파키스탄 바로 이 나라 외우세요. 위치. 파키스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얼마 작년이었죠. 미군이 철수해서 그 긴 전쟁이 끝났던 그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그 위에 우즈베키스탄. 그 위에 카자흐스탄. 여기에 스탄 국가들 다 나온 거 아니죠.
더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만 줄치면 스탄으로 끝난 국가들을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르냐? 이 스탄으로 끝난 나라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두 나라 위치. 파키스탄 위에 아프가니스탄 역시 내륙 끝까지. 이 정도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 큰 나라입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써요. 중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파키스탄만 남부아시아고요. 나머지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뭐라 부른다고? 중앙아시아. 그럼 얘네 쓰면 아시안 게임에 나오지. 나와. 중앙아시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뭐야?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사우디, UAE, 오만, 예멘, 얘네들은 서남아시아입니다. 얘네는 서남아시아. 지금 얘네들도 아시안 게임에 나오죠. 아시아라니까. 그래서 얘네만 마지막 색깔로 한번 줄들을 쳐보죠. 이란. 위치 요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란 옆에 이라크. 여러분은 이라크를 무엇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4대 문명 발생지가 이라크죠. 여기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이라크. 그의 시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금 이렇게, 자, 이 나라는 나라 이름을 작년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터키를 화이트로 지워버려. 나라 이름 바뀌었어요. 국가 명칭을 바꿨으니까 써줘요. 화이트로 줄치고 튀르키예라고 써줍니다. 이제 터키 아냐? 자기네가 싫어해. 이 말. 튀르키예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예멘, 오만,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어디가 있어요? 카타르가 있죠. 이번에 월드컵이 열렸던 카타르. 굉장히 쬐끔하지만 겁나 잘 사는 나라. 월드컵 경기장에 관객석까지 에어컨을 설치한 정말 플렉스한 나라입니다.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이 쬐끔한 나라에. 전세계 천연가스에 막 한 3분의 1이 있다니 어마어마하겠지. 상상 초월하게 천연가스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카타르. 그래서 사실 이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여기 바다 하나 쓸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다겠지만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가 그 유명한 뭡니까? 페르시아만이죠.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아시아 국가들을 쭉 봤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안 게임에 못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얘기했는데 2학년 때. 안 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안 게임에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와요. 이스라엘이 제1회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1회 아시안 게임 때 그 나머지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 사우디 같은 이 서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집단으로 보이콧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면 자기네가 안 나오겠대요. 그럼 어떻게 아시안 게임 주최국에서는 이스라엘이냐 나머지 서남아시아 국가들이냐?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안 게임에 못 나오고요. 얘네는 유럽 리그에 나갑니다. 유럽 리그에.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왜냐? 왜 이스라엘과 나머지 서남아시아 얘들아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이슬람교예요. 이스라엘은요. 좋죠.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작년 겨울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기쁜 마음으로 못 쉬었죠? 일요일이라서. 너무 짜증났죠? 25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거나 화요일이었으면 여러분이 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텐데 하필 일요일이었죠? 자, 어쨌든 예수가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나라만 유대교예요. 이스라엘만 유대교고 나머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다 뭡니까?
다 이슬람교입니다. 중앙아시아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서남아시아랑 중앙아시아를 같은 색깔로 이렇게 줄을 친 다음에 이 나라들은 다 뭐다? 이슬람교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 특히 서남아시아 이슬람교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정말 안 좋죠. 근데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그 1, 2차, 3차 중동전쟁은요. 이스라엘 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현대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폭탄 한 발, 미사일 한 발이 다 돈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나라들도 잘 살잖아요. 얘네 더 잘 살아요. 이 나라들, 이 사우디도 잘 살고 카타르도 잘 살고 UAE도 잘 살잖아요. 잘 살지. 근데 얘네는 뭐가 있어? 얘네 뒤엔 미쿡이 있죠. 미쿡. 그러니까요. 아시아 복잡합니다. 해서 아시아에 이렇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정도가 있구나.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튀르키예. 나라 이름 바꿔가지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 튀르키예. 뭐 어떡하겠어. 장래가 바꾸겠다는데. 튀르키예. 튀르키예는요. 튀르키인, 튀르키어입니다. 얘네는 투르크족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우리가 배웠는 그 투르크 제국이고요. 그래서 투르크인이고 투르크어를 씁니다. 당연히 종교 이슬람교고요. 아까 말했지? 이거 기억하라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 4대 문명. 근데 이 강에다가 댐을 건설해서 이 강 하류에 있는 이 강 하류에 누가 있니? 이라크가 있잖아. 터키는 이 상류고 국가와 갈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튀르키예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세계사에서 아니 세계지리에서 이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걸쳐서 분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문제. 쿠르드족은 세계지리에서 꼭 나옵니다. 민족 기억하세요? 다음 이스라엘.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얘네만 무슨 종교다?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별표하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쉬니까요. 예루살렘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성지고요. 그 이전에 예수 태어나기 이전부터 유대교의 성지였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혹은 마호메트가 이스라엘에서 천사의 부름을 받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해서 세계 3대 종교의 성지 이스라엘. 세계 종교 묶어요.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 묶어. 얘네는 다 같은 신,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누구? 하나님! 같은 신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경쟁심이 더 있겠죠. 유일신교입니다. 신은 하나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보면 써있잖아요. 아랍어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언자는 무함마드밖에 없다. 자,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우리는 사우디라고 부르죠. 자, 사우디는 여기 서남아시아 쪽은요. 여러분 봐봐. 세계 3대 종교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아시아에 있지마. 세계 3대 종교는 다 아시아에서 나왔어. 그 중에 불교는 인도, 크리스트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사우디.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는 다 아시아입니다. 특히 이 서남아시아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발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에서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도시죠.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든 도시죠. 메카와 메디나. 사우디는 당연히 사막이고요. 다 석유 유명합니다. 답 UAE라고 쓰세요. 아랍에미리트라고 하고 쓸 때는 UAE 이걸 그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 아랍, 봐봐요. A가 아랍이고요. E가 에미리트고, 이게 연방이야. 아랍에미리트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AE, 중동 경제의 중심지고, 와, 워낙 유명한 도시 뭐 있습니까? 두바이가 있죠? 두바이. UAE에, 두바이. 초고층 빌딩. 7개의 부족구나. 자,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앞에 뭐가 쓰는 거야? U야, U. 유나이티드가 나오는 거죠. 연합입니다, 연합. 부족국가 연합.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다음 이란. 이란도 인구 많아요. 큰 나라입니다. 인구 8천. 그 다음에 대부분은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슬람교에서 이란은 시아파 국가입니다. 시아파 국가. 원래 대부분의 이슬람교가 순니파인데 순니. 이란이 시아파가 굉장히 많아서 시아파 국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란은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운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역사 굉장히 깊은 나라고 프라이드 무지무지하게 쓴 나라입니다. 얘네만 얘들아 발표해야 돼. 이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뭐가 독보적이냐면 얘네는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아랍이라는 게 아라비아를 줄인 말이야. 아랍 쪽, 아랍어라는 게 아라비아족이라는 뜻인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란족이고요. 언어도 이란어 써요. 나머지 서남아시아는 아랍 쪽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랍어를 쓰거든? 아라비아어? 근데 얘네는 이란족, 이란어를 씁니다. 여기 나왔죠? 주변 국가의 아랍계와, 즉 아라비아계와 민족과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이란 하면 일단 두 개 기억하세요. 시아파가 90%, 그 다음에 이란어, 이란입니다. 자, 이라크는 시아파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예요. 이 나라도 시아파가 많아요. 여기 나왔지? 이라크도 수니파보다 누가 더 많다? 시아파가 더 많지. 그 두 나라 빼고 이란, 이라크 빼고는 다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그래서 아까 봤던 상류의 튀르키예랑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을 놓고 물 분쟁이 있다. 이라크는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 그래서 이란이 되게 독특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남아시아 국가들만 나온 거고요.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여기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찾으시면 페이지 3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나옵니다. 3페이지. 3자를 찾아. 오케이? 파키스탄. 아까 내가 남부아시아에서 이슬람교를 했죠? 인구 2요. 인구 많아요. 여기 봐봐요. 아시아 좀 봐봐요. 여러분은 지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되면 이제, 1학기 기말쯤 되면 인구가 들어가는데, 세계 인구는 압도적으로 어디가 1위야? 아시아가 1위겠지. 왜? 중국 14억, 인도 13억이 있어. 근데 그 외에 3위만 미국이야. 4위 인도네시아. 그지? 중인미인. 그 다음에 5위 파키스탄. 6위 브라질. 그 다음에 7위 방글라데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인구는 다른 어떤 대륙과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 1위야. 중국, 인도만 합쳐서 끝나. 아니 중국 혼자서 다 이겨. 14억이잖아. 알겠니? 파키스탄 인구 많아요. 파키스탄 인구 여기는 6위라고 나왔죠. 6위. 순위는 바뀝니다. 자,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사실 파키스탄과 인도가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두 나라가 언제 핵전쟁을 할지 몰라요. 두 나라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졸려요? 인도와 여기 나왔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를 묶어. 이 나라는 언제든지 두 나라 모두 전략적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붙으면 얘네 긴장이 늘 있는데 얘네 긴장이 심각해지면 전 세계가 긴장하죠. 설마 서로 홧김에 쏘면 어떡해요.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기 봐요. 내가 뭘 건드려서 얘가 또 움직였을까요? 야, 왜 이래? 졸리면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남부아시아에 6개 나라가 있댔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다 같은 나라였어요. 다 인도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를 겪다가 얘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나라들이 갈라집니다. 그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처음 독립을 할 때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니네도 봐봐 한번 지도를. 같은 나라인데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고.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원래 동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쪽에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인데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서파키스탄 애들이 통치를 할 때 동파키스탄을 좀 많이 차별을 했어. 못 사는 애들이 여기 많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에잇 하고 있을 때 우리 독립해야지 했더니 인도가 도와줘.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왜? 그럼 파키스탄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독립을 해서 방글라데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둘 다 이슬람교인 겁니다. 원래는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봐봐요.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이 부분 여러분 조치 좀 아세요? 쓰면 볼게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써있거든요. 분명히 국경으로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데 나라 이름이 안 써있어. 여기가 파키스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걸로 써있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카슈미르입니다. 카슈미르. 이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떤 나라한테 간다고 안 하고 지금 독립이 됐어요. 영국에서 독립할 때. 물론 여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건 지금 현재 인도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이슬람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자기네 거겠죠.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잘 보다 보면 나라 이름이 안 써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에서 완전히 인정 안 된 나라도 있고 몇몇 나라들은 그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또 주요 국가는 인정을 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은 이름이 아예 안 써있거나 써있어도 이상하게 써있습니다. 자 일단 두 나라의 분쟁 유명하죠. 인도 인구가 12억 3천인데 아니야 이건 옛날 거야. 13억. 지금은 더 넘었을지도 몰라. 정확하지가 않아. 인도의 인구는 항상. 자, 인도는 힌두교. 인도는 불교와 힌두교의 발생지. 인도는 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인도 못 사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또 이 나라가 잘 사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도 남부에는 IT 산업 진짜 발달되어 있고요. 문바이 영화, 데칸가원의 면화, 다 여길 겁니다, 나중에. 소사육 2위, 그 다음에 석탄 생산 4위, 철광선 4위, 등등등 나왔어요. 워낙 큰 나라입니다.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팔. 네팔은 아까 히말라야 산맥 봤었죠? 네팔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힌두교.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이슬람교다. 얘네 인구 겁나 많다. 방글라데시는 뭐가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와요. 세계 최다우지. 최다우지야. 아우 얘네 비 한 번 내리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가 연강 수량이 약 1800mm 연강 수량입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얘네는 한 달에 그만큼 내려. 우리나라 연강 수량이 쏟아져요. 왜 그래요? 여기 봐봐. 이게 인도잖아. 그럼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어. 너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다. 외워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말했지. 세계지도는 세계 모든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다 어디 있어? 히말라야. 외우고 있어요? 히말라야에 뭐 있어요? 칸첸중가, K2, 에베레스트. 다 어디 있어? 히말라야에 있는 봉우리들이잖아.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잖아 얘들아. 해발 8,000이야. 그러면 여기에 인도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바람이 해발 8,000m를 넘어가겠니? 못 넘지. 야, 우리나라 태백산맥도 못 넘어. 우리나라 태백산맥에도 바람이 부딪혀갖고 비가 내려. 그게 니네가 2학년 때 한국지리 했잖아. 팬 현상이죠. 팬 현상. 지형성 강수. 근데 히말라야 8,000m입니다. 모든 바람이 못 넘어가겠죠. 그러면 바람이 계속 불겠지. 계속 부딪히겠지. 계속 내리겠지. 이게 지형성 강수야. 알겠니?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또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대 다우지고요. 또 뭐가 세계 최대냐면 이 나라가 세계 최대 하나 더 있어요.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밀도. 여러분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분의 그 나라의 면적분의 인구 수잖아요. 그죠?
면적분의 인구수. 방글라데시에서도 평일날 거기 가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애들이 물어봤으면 인구 밀도가 세계 최대면 도대체 어떤 느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을 우리나라 고척돔에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일 월드컵이야. 한일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를 고척돔에서 했어. 그것도 4강전이야. 자, 어떨 것 같니? 상상을 하고 있니? 근데 그게 막 끝났어. 막 끝나서 경기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거 상상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방글라데시는 평일이 맨날 그래요. 인구 밀도. 자, 아까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경기가 막 끝나서 월드컵 경기장에 문이 열리고 관객들이 우르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항상이야.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요. 면적은 좁은데. 그러니 세계 최대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겠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대 다우지인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땅이 낮아요. 땅이 높지 않아. 비는 겁나 오는데 땅이 낮아. 자, 뭐가 일어나겠어? 매일, 언제나, 항상 홍수. 늘 넘쳐요. 사람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언제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엔. 언제나. 늘. 선생님,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불쌍한 나라로 치면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풍과 지진의 나라. 우리나라에 태풍 2번 올 때 일본 12번 갑니다. 이 나라도 만만치 않아. 그 차이가 왜? 근데 일본은 안 불쌍해 보이지? 왠지 아니? 일본은 잘 살아서 그래요. 서구 대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못 살아서 자연재해도 또 역시 힘들게 많이 당하는 거고. 여기 좋습니다. AM 열대 몬순기후라고 정말 여름에 비 많이 오는 기후입니다. 다음요. 섬나라 스리랑카. 아까 봤지? 스리랑카는 인도 옆에 있는 이 섬나라 이름이 옛날 섬 이름을 한번 써볼래요? 스리랑카는 나라 이름이고 섬이었잖아. 그 섬 이름이 실론섬이에요. 실론. 들어봤어요? 실론티. 그러니까요. 워낙 유명해요. 홍차가. 그래서 실론티. 스리랑카. 스리랑카 뭐가 유명하다고? 홍차. 우리나라에도 브랜드명이 있잖아요. 실론티. 정말 오래된 건데 지금도 있어요. 캔으로. 혹시 먹어봤어요? 안 드셔봤어요? 세계지를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드세요. 밀크티. 우유에 홍차를 넣고 설탕을 넣고 반드시 때려 넣어야 돼. 아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이 보면서 애들이 보면 선생님 설탕을 스푼으로 넣는 게 아니라 봉지째 떨어져 그렇게 넣어야 돼. 그리고 끓여. 홍차와 우유와 설탕을. 그게 밀크티입니다. 실론티 유명하죠? 섬나라 불교 국가입니다. 힌두교도가 많지만 불교도가 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나중에 볼게요. 여기 나왔지? 차. 또 이랬더니 애들이 카냐고 물어봐. 아니야, 티야. 티. 카가 아니고 티. 차 생산 4위. 카는 자동차라고 할 겁니다. 그제부터. 대신 티를 나눌 때 홍차와 녹차는 나눠주세요. 중국은 녹차, 일본 녹차, 동아시아는 녹차 문화권이에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은 녹차 문화권이고요. 저기 남부아시아 있죠. 인도나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홍차 문화권이 되죠. 물론 차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다음. 타이랑 태국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충격입니다. 태국은 대만이지. 대만은 국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대만 사람들이 되게 선생님한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만을 국가로 안 쳐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나올 때 대만이 나오지만 대만 이름으로 못 나와요. 중국도 나오고 대만도 나오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이 아시안 게임에 그럼 아시안 게임 주최 측에선 대만의 편을 들어주겠니? 중국 편을 들어주겠니? 당연히 중국이지. 우리나라도 국교가 중국만 있는데요? 우리 대만과 국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만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만은 자기네 깃발도 못 갖고 나오고 자기네 이름도 못 써요. 그래서 오륜기 있죠. 오륜기. 그거 들고 나와요. 아시안게임 나올 때. 그래도 나오는 거지 그냥. 그래도. 그게 태국이고 타이는 타입니다. 이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불교 국가고요.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요.
타이. 자, 여기 나오지. 유명한 불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뭘 자랑하냐면 자기는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타이. 베트남. 쌀 생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뭐 쌀이 워낙 뭐 1년에 얘는 3번씩 하잖아요. 농사. 쌀 농사만 3번 4번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쌀도 유명하지만 얘기 유명하죠. 발표하세요. 베트남 커피 생산 2위입니다. 베트남 커피. 나중에 한룡베이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여기 동남아시아에 형광펜 잠깐 들어보세요. 두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 나라 묶어요. 여기 되게 쉽습니다. 끝이 길지요. 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길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나라 이름이 긴 이 두 나라가 둘 다 뭡니까?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슬람교 국가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 둘 다 이슬람교가 많다. 인도네시아 인구 아까 인구 4위였잖아요. 얘네도 커피도 얘는 자원도 엄청 많아요. 다음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인데 여기 도시국가의 대부분은 화교죠. 화교에다가 동그라미 쓰세요. 아직 화교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써요? 중국 본토 밖에 사는 중국인. 중국인인데 중국 본토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을 우리는 다 화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도 화교, 일본에 사는 중국인도 화교, 미국에 사는 중국인도 화교. 즉 중국에 안 사는 중국인은 다 화교. 오케이? 화교입니다. 싱가포르는 화교가 워낙 많아서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 써도 되지만 중국어를 써도 통해요. 소득 수준 높죠? 자, 다음 필리핀. 필리핀은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잠깐 동안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한테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뺏기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스페인어는 예전에 썼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를 쓰죠. 미국의 식민지를 좀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어 쓰고 근데 언어는 영어를 쓰는데 종교는 또 스페인의 영향 때문에 카톨릭이에요. 크리스트교, 개신교도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신개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도 지각이 불안정합니다. 중국은 따로 해야 돼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중국 보실래요? 나중에 우리가 자원하다 보면 이래. 중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다. 자원도 1, 2위가. 쌀 1위, 밀 1위, 옥수수 2위, 돼지 1위, 양 1위, 석탄 소비 1위, 석유 생산 5위, 철광석 생산 1, 2위, 인구 1위.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자원을 하다 보면 그래. 아니, 중국과 미국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야 돼. 중국은 따로 하겠다. 세계 인구 1위에 GDP는 2위다. 일본 1억 클럽에 아직 들어가. 1억 클럽이라는 게 인구 1억 넘는 국가들 우리가 14위까지 외울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일본이 인구가 많이 안 늘어서 예전에는 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예, 어쨌든 얘네도 1억 클럽에 아직 들어가죠. 잘 살아요. 네. 아까 그 다음에 일본은 뭐랬습니까? 태풍과 지진의 나라다. 자, 몽골. 자, 인구 밀도가 세계 최저예요. 야, 아시아에 인구 밀도 최고 국가와 인구 밀도 최저 국가가 다 있어요. 아시아는 진짜 여기 봐봐. 제곱킬로미터당 2명이래. 2명.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없다. 대부분은 사막이랑 스텝이고요. 유목하죠. 네. 몽골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전 세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여기 8페이지. 정말 나라 몇 개 없는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오세아니아에 이게 섬입니까 대륙입니까 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너무 길어. 우린 그냥 호주라고 합시다. 호주는요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우리 여기 봐봐. 호주를 나중에 배울 때 이 위에 윗부분 보이죠? 이 뿔. 선생님이 뿔 두 개. 이쪽. 그치? 여기는 열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 아래 귀퉁이 두 개. 여기가 온대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랫부분에 많이 있어요. 호주는 따로 할 거예요.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야? 사막이에요. 가운데는 다 사막이다. 위에 뿔 두 개, 아래 귀퉁이 두 개 빼고는 다 사막이다. 호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하나는 떠올라야 돼. 하나는 아무거나. 먹는 거든 뛰어댕기는 거든 나무든 아무거나 하나씩 얘기해봐. 호주. 캥거루 뛰어댕기잖아. 오직 호주에만 있잖아. 캥거루를 선생님 전에 아프리카에 봤어요. 죽여버릴 거야. 아프리카에 없어요. 호주에만 있어요. 자, 또 호주에만 있는 거. 코알라도 호주에만 있어요. 보시려면 여기 호주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호주에 유명한 거. 먹는 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우리나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호주 먹는 거? 얘네는 그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훨씬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뉴질랜드가 보이죠? 뉴질랜드는 큰 두 개의 섬과 짜잘한 작은 섬, 위에는 북섬, 아래는 남섬으로 되어 있죠. 북섬과 남섬. 하지만 남섬의 위치는 니네가 이게 위치를 웃기게 부르는데 이 위치가 바로 아래가 뭔지 아니? 남극대륙이야. 추워. 춥다고. 여기 인구가 없어요. 뉴질랜드의 인구는 대부분 북섬에 몰려 있습니다. 북섬에. 아래쪽엔 춥다. 겁나 춥다. 왜? 그 아래가 바로 남극대륙이다. 오케이. 그러면 오세아니아에서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미안하다. 다른 나라 많은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둘 다 공통점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연방 국가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영어 씁니다. 영국 여왕 생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당연히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자, 다음.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그 중에서 우리가 환경 난민할 때 항상 나오는 나라 어딥니까? 투발루지. 가라앉고 있는 나라.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니까. 피지, 관광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자, 이 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 열도, 제도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인도네시아, 여기는 파푸아뉴기니.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도 오세아니아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이 줌에 이제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는 미국의 한 일부인 괌이라든지 하와이, 너 가라, 하와이. 그치? 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살지는 않지만 미드웨이 섬도 있죠. 태평양 전쟁 때 미드웨이 해전으로 유명했던 미드웨이 섬도 있고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안 나온다. 그냥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나라는 두 나라겠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보이죠? 자, 뭘 볼까요? 정말 많기 때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도 역시 두 나라는 둘 다 영어와 영국의 식민지였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봤고요. 세계지도가 나오지? 세계지도에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눈 감고도 그어야 되는 게 있어요. 눈 감고도 끄어야 되는 게 바로 뭔데? 적도지. 적도. 눈 감고 끈다. 이렇게 그어야 돼.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적도가 어디에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지난주군요. 남아메리카의 나라 이름이 적도랬잖아. 나라 이름이 에콰도르, 적도, 스페인어로 적도. 이 나라가 이름이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란 뜻이다. 그래서 에콰도르를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잘 보세요. 적도가 어디에 지나가는지.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가 기후를 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끄어야 돼. 그 다음에 적도 말고 눈 감고도 끄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경도, 영도. 내가 여기는 위도 영도잖아요. 위도 영도. 경도 영도는 영국의 런던을 지나간단 말이야. 영국의 런던. 오케이. 여기가 경도 영도. 자, 그러면 경도 영도를 중심으로 해서 봐. 이렇게 그어놓고 오른쪽이죠, 이쪽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동쪽 이스트. 그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면 웨스트 서경.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바다를 지나가잖아.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동해 바다를 지나가는 이 경도. 어때요? 봐봐요, 위치. 우리나라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도를 쓸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경 136도? 갑자기 헷갈려요. 우리 몇 도입니까, 경도? 우리나라 시간, 동경 135도죠? 이렇게. 동경 135도. 우리 경도를 다 외울 거야, 나중에. 세계지리 할 때 경도를 외울 건데, 우리나라 동경 135도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경도랑 위도 보고 나라 찾아야 되거든요? 지도 안 줘요. 경도랑 위도 주고 우리가 나라를, 근데 다 돼.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얘를 외워놔. 한국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 사이가, 그 동경 135도쯤 된다. 그러면 뭐, 동경 90도 하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동경, 뭐, 23도. 동경 23도는 어디겠니? 유럽이겠지? 영국과 가까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잖아? 자, 여기 영국을 중심으로 여기가 대서양이죠?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럼 여기가 미국, 유럽에서 가까운 미국 동부죠? 미국 동부고, 여기가 서부잖아? 그러면, 미국 서부에, 우리 미국 주도 외워야 되는데, 미국 서부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LA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가 LA를 잠깐 지나가 볼까요? LA, 써나, 로스앤젤레스가 서경 120도입니다. 서경 120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경 135도랑 LA의 서경 120도만 외워도 일단은 지금은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위도랑 경도랑 끊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이 가장 세계지리 앞부분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큐 하겠습니다. 큐. 잠깐만 쉬세요.